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건강에 적신호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증과 또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이런 증상들은 갱년기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이 너무 많아 불편하기만 하던 월경량은 또 급격히 줄고 월경 주기도 들쑥날쑥 불규칙해지다가 사라져가고 대신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또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갱년기. 오늘은 갱년기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번호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을 위해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하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7700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소변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네. 또 이제 낮에 움직일 때는 좀 괜찮은데, 또 남들하고 어디 관광을 가갖고 소변을 보면 똑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빨리 나오는데 저는 한참 있어야 나오고, 네네. 또 이렇게 좀, 소변 누는 시간이 좀 잔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소변이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소변이 새는 증상은 요실금이라 부르지만 소변이 새는 것은 아니고 소변을 시작하기가 어려우시고 예.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더라도 소변을 다 보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보시고 나서도 잔뇨감이 많이 남아 계시고요. 예, 이런 경우, 예, 어떤 데는 이제 괜찮은데 네.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면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이게 이제 소변의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방광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꼭 약물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동법이라든지 심리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참지 마시고요. 네.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딴 데 이상 있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예, 크게 생명과 문제가 된다든지 큰 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잔뇨감이 있고 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여성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방광 신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방광 근종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약물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는 호르몬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자체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은 계기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번호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갱년기 증상하면은 어떤 증상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은 다 겪게 되는 현상이죠. 네, 갱년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아예 겪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한 80% 정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 홍조입니다. 얼굴과 목 부위가 갑자기 붉어지게 되면서 열감을 느끼고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루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뇨 생식기계의 위축으로 인해서 질건조감이나 성교통, 배뇨통, 빈뇨, 야뇨, 요실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성적인 욕구가 감소하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로와 무력감, 불안,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심각한 경우에 불면증과 잦은 두통,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한 호흡 곤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더울 때 뭐 안면 홍조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갱년기 그 증상으로 이렇게 딱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여름철에 많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안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런 무력감이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를 착각을 혼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더위에 인한 피로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러면 하루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갱년기로 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쉬어주신다든지 몸을 편안하게 하신다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겠죠. 보통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면 네, 수 있을까요? 보통 40대 중반에서 후반부터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는 말은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되는 45세 정도에서 생리가 완전히 끝나는 폐경 이후에 1년까지를 말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폐경의 기간은 한 4년에서 7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계절적으로 여름에 더 심한 건가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계절에 어느 계절에 더 갱년기가 많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번호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뭐 안면 홍조, 무기력감 이런 거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한 몫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우울증을 겪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중년 여성이 되게 되면 우울증, 건망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갱년기의 대표 증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이 되고 또한 이런 기분은 가족에게 또 화를 푸시거나 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보통 자녀가 대학을 간다든지 하여 집을 떠나는 시기가 많이 맞물려져서 네. 외로움을 느끼면서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우울증 이외에 기억력이 감퇴하여 자꾸 무언가를 깜빡하셔가지고 내가 벌써 치매가 온 건 아닌가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활달해진다든지 또는 반대로 활달한 성격이었던 여성이 갑자기 우울해지게 되면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미리 내가 폐경기임을 주위에 밝히고 폐경기 증상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갱년기로 불편을 갖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갱년기 증상의 여성의 한 50% 정도에서는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중에 20% 정도는 심각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호르몬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폐경기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난소에서 생성이 되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우리가 호르몬을 투여를 해줘서 이러한 폐경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여 방법은 꼭 먹는 약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몸에 바르는 겔 타입이나 아니면 몸에 붙이는 패치 타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충분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최근에는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좀 조기 폐경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기 폐경이 되면은 바로 또 이제 이게 갱년기 증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갱년기가 증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물론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안면 홍조라든지 이러한 땀 같은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폐경기가 빨리 오게 되면 골다공증이 빨리 와서 뼈가 쉽게 부러진다든지 네네. 아니면 허리가 빨리 굽는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면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이유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 네. 그리고 또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호르몬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빨리 와서 심장 질환이 빨리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면은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여성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네. 호르몬을 일정 기간 투여를 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폐경이 나타나는 여성분들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건강도 굉장히 유지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거기 생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저번 달에 한 달 없고에 네네. 이달에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6월 8일부터 지금이라 그러면 한 2주 정도 하시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보통 3, 4일이면 끝나는데 네네. 네, 5월달 한 번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달에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양도 너무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2월달, 3월달, 4월달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3, 4일 조금씩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5월달만 이번 달만 특별히 생리 예.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일단은 우리가 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1세에. 네, 지금 이제 폐경기 전후 시기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혹시 이상 있나 싶어가지고. 네. 걱정돼서.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갑자기 생리의 양이나 기간이 달라지게 되면 네. 자궁 내막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특히 자궁 내막 암이라든지 네.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이런 좀 무서운 질환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걱정이 돼서 좀 물론- 가보려니까 끝나야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생리 끝나자마자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네.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신다 싶으시면 네. 지금 방문하셔도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있는데 가려니까 좀 찌질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피가 날 때 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세요? 2주 이상 기다려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쯤 한번 방문을 하셔서 네.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폐경기 전후에 이렇게 급작스런 어떤 변화가 딱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그 호르몬 양이 갑자기 들쑥날쑥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리가 한 달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2달씩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그러한 경우에 생리양이 갑자기 줄었다가 네. 또는 한 번에 갑자기 양이 많았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폐경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네. 몸에 있는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되는 질환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난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겨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자궁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관여하는 곳이 난소거든요. 네네. 또는 자궁 자체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병이라든지 네.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자궁 내막 암이라든지 어, 또는 자궁 내막에 조그만 폴립이라는 혹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궁 내막 용종이나 폴립 같은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호르몬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호르몬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에는 이기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이나 숙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인데요. 네. 갱년기가 와서 불면증이 오고 이 불면증이 또 갱년기 증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같은 다른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거나 밤 늦게 하는 운동을 피하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씩 조깅이나 수영,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안면 홍조도 좋아지게 되고요. 이런 뼈도 튼튼해져서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게 됩니다. 네,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거, 운동과 숙면, 그리고 카페인 음식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카페인 섭취는 줄여야 되는 반면에 좀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갱년기 때 다양한 치료법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류나 콩, 칡뿌리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요. 또한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는 식품도 갱년기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알, 고등어, 가다랑어나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석류와 콩, 칡뿌리 그리고 생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의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